안녕하십니까. 동대부고 중간고사가 약 2주 남은 가운데 여러분들의 수학을 도와드리기 위하여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을 부분은 우리 수학의 첫 번째 단원인 다항식의 연산이라는 부분입니다. 다항식의 연산에는 크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더하기와 빼기, 곱하기와 나누기를 갈라놓고 각각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는 바뀌지 않는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동류항끼리 계산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동류항은 문자와 차수가 모두 같은 문자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xx, x제곱, y 이렇게 있다 치면 얘네 둘은 문자도 같고 차수도 같기 때문에 동류항입니다. 하지만 얘네 둘은 어떨까요? xx로 문자는 같지만 차수가 얘는 하나, 얘는 둘이기 때문에 동류항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얘네 둘은 차수는 하나하나로 똑같지만 이 문자가 다르기 때문에 동류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이나 문제를 풀 때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얘와 얘는 동류항이고 얘와 얘는 동류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리를 하게 되면 동류항인 것끼리 계산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는 것이죠. 덧셈과 뺄셈은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고 곱셈 공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곱셈 공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곱셈은 위의 것처럼 일일이 계산하는 것보다 공식을 외워서 하는 편이 훨씬 빠르고 쉽기 때문에 우리는 공식을 외워서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공식으로는 이런 하나, 둘, 셋, 넷, 5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여기 있는 것을 하나하나 풀어서 계산해보면 옆에 있는 식이 나오는데요. 이런 식들은 선생님들이 문제에서 자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니 다 외워주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다항식의 나눗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곱셈은 공식을 외워서 그 공식을 집어넣으면 됐다면 나눔셈은 그렇게 하지 않고 풀어서 쓰는 방식으로 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를 B로 나눴더니 목이 Q가 나오고 나머지는 R이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것인데요. 말만 들으면 잘 모르겠죠.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10이라는 숫자를 3으로 나누면 몫이 3이 나오고 나머지가 1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를 해두면 선생님들이 내시는 문제를 잘 보고 계산을 해서 여기 원래 나누는 식을 구하거나 아니면 나눠진 식을 구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눗셈을 풀 때는 이렇게 정리를 해서 푸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리제법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조리제법은 여기 위에서 말했던 나눗셈을 푸는 또 다른 방식인데요. 이 조리제법은 예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시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에 1번을 보면 x세제곱 잠시만요. 8번에 1번을 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를 x 플러스 1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조리제법을 할 때에는 이 나눌식을 여기 있는 미지수 말고 이 앞에 있는 개수, 예를 들어서 x세제곱은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1, 마이너스 x제곱은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1, 그리고 2x는 앞에 2가 있으니까 2, 마이너스 2는 그대로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숫자만 적어놓고 나누기를 하려는 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긴 식을 나누는 식, 이 식을 여기서는 지금 x 플러스 1이죠. 이 x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을 만족하는 값을 여기 자리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서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써주고 첫 번째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애는 그대로 내려와서 1이 되고 이거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을 더 쓰고 두 개를 더해서 마이너스 2, 두 개를 곱해서 2, 더해서 4, 곱해서 마이너스 4, 더해서 마이너스 6 이렇게 계산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숫자밖에 없는데 어떻게 못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냐 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맨 마지막 수끼리 더한 이 수는 나머지가 되는 것이고 이 앞이 몫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뭐 마이너스 6, 7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렇게 나머지가 되는 것이고 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1, 마이너스 2, 4라고 나와 있죠. 끝에서부터 상수항 1차항, 2차항으로 여기 이와 같은 경우에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몫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앞에 1이라는 숫자가 하나 더 있었으면 x 세제곱 플러스라고 앞에 적어주시면 정확한 몫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항식의 연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별로 다른 공식을 써야 하고 다른 방법을 써야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익히셔서 시험 점수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개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교과서 21페이지 다항식 중단원 학습 점검 기본 문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번 문제부터 제가 9번 문제까지 설명을 드릴 건데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x식으로 나타난 식들이 각각 A, B, C라는 대신하는 약간 문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로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문자를 1번 문제랑 2번 문제가 이 문자를 이용해서 이제 이 문제를 풀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이 문자를 한번 저희가 보기 쉽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1번 문제 먼저 바꿔보도록 할게요. a 플러스 2b 마이너스 2에 c 플러스 b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좀 더 저희가 하기 편하게 바꾸면 일단 얘를 전개시켜야겠죠? 그럼 a 플러스 2b 마이너스 2c 마이너스 2b가 될 텐데 이때 이 2b와 b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결국 남은 거는 a-2c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는 여기서 a랑 c를 각각 대입을 하면 되겠죠. 대입해 보겠습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더 풀어서 계산해 본다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그래서 얘네를 합치게 된다면 결국 답은 3x 세제곱 x제곱은 여기 없기 때문에 그대로 써줄 겁니다.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랑 마이너스 2x가 같으니까 마이너스 6x 그리고 상수함끼리 더해서 플러스 3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4-1번의 답은 3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4-2번 문제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또 위에서 한 것 같이 풀어주시면 돼요. 일단 먼저 여기 있는 수를 풀어서 저희가 풀기 편한 식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2a-2c 마이너스 3b 플러스 3c 마이너스 c거든요. 근데 여기서 딱 보니까 bc랑 마이너스 c도 마이너스 2c랑 마이너스 c도 하면
마이너스 3c니까 3c 없어지죠. 그럼 저희한테 남는 거 2a 마이너스 3b라고 할 수 있겠네요. 2a 마이너스 3b가 나오면 여기서도 여기 a랑 b를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2의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3의 3x제곱 플러스 2x 세제곱이네요. 죄송해요.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이거를 풀어줄게요. 2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2 마이너스 9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15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저희가 여기서 지수가 같은 것끼리 이제 더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더해줘 보도록 할게요. x세제곱 x세제곱 같습니다. 더하면 마이너스 7 x세제곱이고요. x제곱하고 x제곱하고 같습니다. 마이너스 8 x제곱이겠죠. x랑 x 같습니다. 플러스 4x입니다. 상수항 더하면 그냥 17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7x 세제곱 마이너스 8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7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고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이 식을 전개한 식에서 x세제곱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거든요. 물론 이 식을 그냥 고지고대로 다 전개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저희가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속도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전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전개는 모두가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일단 x세제곱의 개수와 x제곱의 개수를 한번 구해볼 건데 그 개수는 여기에서 구할 거예요. 여기서 구할 겁니다. 2x 플러스 1의 세제곱에서 x세제곱과 x제곱의 개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x세제곱은 8x 세제곱이 되겠죠. 왜냐하면 2x를 세제곱한 거와 같은 수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이럴 거고요. 2x제곱은 저희가 a 플러스 b의 세제곱일 때 a 세제곱 플러스 3a제곱 b를 해서 구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a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는 x제곱의 개수를 구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저희는 한번 구해볼게요. 3에 a제곱하면 4x제곱이고요. b는 1입니다. 그래서 12x제곱이 나올 수 있겠죠. 12x제곱 뭐뭐뭐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이 식을 전개했을 때 나올 수 있는 x세제곱과 x제곱의 개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것만 구했냐? 저희가 사실 이거를 전개했을 때 x세제곱의 개수를 만들 수 있는 경우는 사실 얘네 두 개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무슨 x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얘랑 아무리 곱해도 x세제곱이 만들어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둘만 구한 거예요. 네. 이게 정량 이해가 안 되신다 하면 한번 전개를 해보셔서 푸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저희가 8x 세제곱하고 어떤 수를 곱했을 때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8x 세제곱은 이미 세제곱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상수항으로 곱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16x 세제곱이 될 거고요.
이 x제곱 같은 경우는요, 아직 x세제곱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수항이랑 곱했을 때는 저희가 얻고자 하는 x세제곱의 개수를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x를 구할 겁니다. x를 구할 거예요. x에다가 마이너스 12x제곱을 곱할 겁니다. 곱하게 되면 12x세제곱이 되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4x세제곱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마이너스 4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다음 식을 전개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네, 전개라. 네, 전개는 그냥 푸는 문제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일단 얘네를 전개시켜 볼게요. 이게 이제 전개가 된 식이 될 텐데, 원래 같으면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씩 넣으라고 하겠지만, 예, 저희는 한번 이번에 그냥 치환을 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를 a로 치환해서 풀어보겠습니다. a-2와 a 플러스 1을 해서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라는 수를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또 인수분해하게 되면 a-2와 똑같은 수가 되죠? 안 돼요. 이러면 그러면 그냥 여기다 바로 넣어볼게요. x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예. 이거를 전개할 건데 x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을 어떻게 전개하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그냥 뭐 x 플러스 1의 제곱이다 라고 했을 때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여기를 x라고 봤을 때 여기다 제곱을 하게 되면 x 4제곱이 될 거고요. 2를 곱해요. 그 다음에 2를 붙여. 그러면 2x 세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있는 수를 제곱을 하게 되면 x제곱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냥 전개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때 저희는 마이너스 x제곱과 x제곱을 없앨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럼 결국 도출되는 답은 x 4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어야 하냐면, 요 수를, 여기 뭐, x가 있고, x 플러스 1이 있고, x 플러스 2가 있고, x 플러스 3이 있을 때, 여기 있는 수들을 더했을 때, 그러니까 각각 어떤 수와 더했을 때, 같은 합이 나오면 그 수끼리 곱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말이 어려우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x 플러스 1하고 x 플러스 2랑 더했을 때 2x 플러스 3이 나오게 되고요. x랑 x 플러스 3을 더했을 때는 2x 플러스 3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x랑 x 플러스 3이랑 곱하고요. x 플러스 1하고 x 플러스 2를 곱하게 되면 된다, 그 뜻이었어요. 그러면 사실 이거를 전개하는 것보다도 이거를 전개해 보는 게 시간적으로도 더 나을 것 같아서 한번 전개해 볼게요. 이렇게 두 개 하면 되겠죠? 왜냐면 x 플러스 2x 플러스 1 되고요. 요것도 2x 플러스 1 되거든요. 더하면. 네, 그럼 저희가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여기를 전개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될 거고요. 여기 전개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0이 될 겁니다. 그럼 아까 저희가 이용했던 방법대로 치환을 이용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a-6, a-20이 되게 되는데, 이러면 a제곱 마이너스 26a 플러스 120이 되죠. 그럼 사실 이건 아까 저희가 정리한 거랑 똑같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은 하진 않을게요. 여기는 아까 문제랑도 똑같은 방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6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20이니까
x 4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6x제곱 마이너스 26x 플러스 120. 이제 여기는 전개만 해주면 되겠네요.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x 4제곱과 x 세제곱과 같은 지수를 가진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x 4제곱 플러스 2x 세제곱은 그대로 써줄 거고요. x제곱부터 좀 생기기 시작하는데 x제곱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 25x제곱이라 할 수 있고요. x는 같은 x를 가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26x 그대로 쓰면 되고요. 상수항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120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답은 x 4제곱 플러스 이거 4제곱인데 너무 크겠네요. x 4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25x 제곱 마이너스 26x 플러스 120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이것은 사실 저희가 수업에서 배웠던 것처럼 변형식이라는 걸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변형식 공식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변형식 공식 쓰고 한번 가도록 할게요.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은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로 계산을 할 수 있었고요.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은 x 마이너스 y의 세제곱 플러스 3xy의 x 마이너스 y로 계산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얻어야 하는 수들은 x 플러스 y, xy, 그리고 x 마이너스 y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저희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x랑 y를 주어줬기 때문에 저희가 x 플러스 y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x 플러스 y는 1 플러스 루트 3과 1 마이너스 루트 3을 더한 거기 때문에 그냥 2가 나올 수 있을 거고요. x, y는 얘네가 사실 합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의 제곱 빼기 루트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1 빼기 3이기 때문에 xy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x 마이너스 y는 x에서 마이너스 y를 빼보면 부가 다 달라지겠죠? 그럼 1이랑 1이 없어질 수 있고요. 그러면 플러스 2 루트 3이 남게 되겠죠. 이렇게 저희가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그리고 xy를 구했으니까 여기도 한번 구해볼게요. 대입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2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리고 2 이건데요. 8에다가 6, 2 이거죠. 그러면 20이 되겠네요. 이건 20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요. 여기도 대입을 할게요. 2 루트 3의 세제곱을 하게 되면 24 루트 3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모르시겠다 하면 한번 직접 해보세요. 그럼 구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에 또 2 루트 3을 곱하게 되죠. 그러면 24 루트 3 곱하기 마이너스 2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12 루트 3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구하게 되면 12 루트 3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7-2번의 정답은 12 루트 3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 속도가 너무 빠르면 한번 멈춰서 푸셔도 됩니다.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다음 나눗셈의 목과 나머지를 구하시오 라고 했거든요. 조립제법을 이용하죠. 문제에서 이용하라니까. 그럼 1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조립제법은 금방 끝나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여기다가 요게 0이 되는 수인 마이너스 1을 넣어줄 겁니다. 1 그냥 내려옵니다. 곱해요. 마이너스 1이죠. 더합니다. 마이너스 2 되고요. 또 곱하면 4 되고요. 마이너스 4를 더하면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가 나머지가 될 거고 여기는 몫이 되겠네요. 그러면 몫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나머지는 마이너스 6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마이너스 1과 4 마이너스 1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것을 0 만드는 수인 2분의 1을 넣게 됩니다. 이거를 또 조립제법 빨리빨리 해서 넘어가면 뭐 이런 수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한 것은 사실 이 수에 대한 x-2분의 1로 조립제법을 한 것과 같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몫에서 2를 여기다가 곱해줍니다. 그러면 2x-1과 같은 값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몫이 2를 뺏겼으니까 x제곱 플러스 2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게 아니 저기서 왜 2가 뺏겨? 라고 궁금증이 생기신다면 이거를 그냥 이거 직접 한번 나눗셈 해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보시면 돼요. 몫은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나머지는 1이 될 겁니다. 네.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잠깐 녹화가 지금 끊겼는데 마지막 문제 9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 식을 보고서 다항식 x제곱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어떤 다항식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x 플러스 3이었고 나머지가 16이었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문제에서 다 주어졌으니까. 그럼 저희는 일단 이 어떤 다항식에 대해서 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다항식이라는 것을 kx라고 잡을 겁니다. 네, kx라고 잡고 저희는 이 식을 항등식으로 한번, 그러니까 검산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x세제곱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kx의 x 플러스 3 플러스 16이다로 저희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는 사실 편하게 하는 방법은 이것만 남겨서 이걸로 여기에 있는 숫자를 나누는 게 사실 가장 편할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저희한테 걸림돌이 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 친구죠. 네, 나머지. 그러면 나머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어차피 얘는 이 식에서는 분리되어 있는 친구라고 봐도 괜찮거든요. 물론 이 전체 식에서는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식이지만 여기 이 곱셈으로 이루어진 것에서는 분리되어 있다고 봐도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 16을 이항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x세제곱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15가 될 거고요. 이게 kx의 x 플러스 3이다 라고 저희는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러면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직접 나누는 거고요. 두 번째는 조립제법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사실 직접 나누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사실 전 조립제법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 조립제법으로 풀게요. 예. 조립제법이 이해가 안 되신다 하시는 분은 이거를 직접 나눠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1,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5를 마이너스 3으로 나눴습니다. 네, 조립해법을 할 때는 그 뜻입니다. 3하고 1 해서 1이고요. 마이너스 5고요. 15여서 0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 식에 3을 대입했더니 나온 수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알 수 있는 것 kx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겠구나 라는 걸 저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다항식을 구하여라 라는 것은 kx를 구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가 될 것입니다. 네,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풀어볼 문제는 다항식의 연산의 21쪽의 도전 문제 10번과 11번입니다. 직면체의 건널비가 62이기에 직면체의 세 모서리를 A와 B와 C라고 가정하면 건널비는 이 전체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62가 됩니다. 그리고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38이고 대각선의 길이의 공식은 루트에다가 세 모서리의 제곱의 총합에다가 루트를 씌운 값이 대각선의 길이가 됩니다. 그러기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은 38이 나오죠. 그리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다가 아까 구한 건널비의 값을 더하게 되면은 36 플러스 38 플러스 62인 100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위 식은 AB 플러스가 아니라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의 제곱값이 되고 이 값은 뿔마 10의 전체 제곱이 되죠. 그리고 A 플러스 C 값은 10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A와 B는 0보다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희가 총 최종적으로 구해야 할 값은 4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이기에 따라서 4 곱하기 10인 40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게 되면은 100을 x라고 가정을 하고 식에다가 적용을 하게 되면은 x 플러스 1의 전체의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x가 되죠. 그리고 이 식을 다른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고생 공식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x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1의 값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3의 x제곱 플러스 3x가 나오게 되고 따라서 값은 3만 플러스 300인
이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문제풀이를 마칩니다.